그날 아침 손끝이 이상하게 허전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무언가를 놓친 사람처럼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 박서연은 그 허전함이 커피포트에 끓는 소리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연립주택 3층의 작은 주방은 늘처럼 조용했고 창밖 전봇대 위 비둘기가 구슬프게 울고 있었다. 서연은 머그잔을 들던 손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았을까? 그녀의 마음속 질문은 스스로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이러면 안 되지. 서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미지근해진 커피의 맛은 아무 느낌도 주지 않았다. 달력 옆에 붙은 낡은 청첩장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지인의 결혼식에서 받아온 것. 아직 떼지도 못한 채 몇 년째 그 자리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듯 커튼을 정리하고 재빨리 가방을 챙겼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좁은 골목을 걸어 나올 때마다 바람은 서연의 목덜미를 스쳤다. 일찍 나가야지. 지각하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회사로 가는 길은 늘 같았다. 서연은 늘처럼 두 번째 계단 앞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가 도착하고 서연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며 기계음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빼이! 익숙한 소리였다. 안쪽으로 들어가며 서연은 한참을 걸어 맨 뒷좌석 앞쪽에 섰다. 자리는 몇 개 비어 있었지만 앉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늘 서 있는 편이 마음이 편했다. 창가를 바라보며 서 있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다. 창문에는 밤사이 내린 이슬이 남아 물방울을 맺고 있었다. 서연은 손가락 끝으로 유리창을 살짝 문질렀다. 차가운 촉감이 느껴졌다. 버스가 흔들리며 갑자기 멈췄을 때 옆 사람의 어깨가 스쳤다. 서연은 순간 움찔하며 몸을 더 창가 쪽으로 붙였다. 하지만 그 잠깐의 닿음이 묘하게 생생하게 느껴졌다. 왜 이렇게 느껴질까? 단지 어깨가 닿았을 뿐인데 서연은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수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서연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총무과 막내인 미정이 회사 로비에서 말을 걸어왔다. 늘 그렇지 뭐.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지. 짧은 대화는 금세 끝났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늘 그랬다.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 몇 통을 받고 점심을 먹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시간을 보냈다. 오후가 되어 퇴근 준비를 하면서도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지. 퇴근길 버스는 아침보다 더 붐볐다. 서연은 늘 서던 자리 근처에 섰다.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고개를 돌리자 어제도 본 듯한 중년 남자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키가 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검은 가방을 메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저 사람 어제도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서연은 잠깐 시선을 두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서연은 손잡이를 꽉 잡았다. 그 순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서연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립주택 복도에 널린 빨래가 서늘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며 가만히 주방 의자에 앉았다. 작은 형광등 아래에서 서연은 다시 손을 내려다 보았다. 그 손가락들은 매끈하지 않았다. 주름이 많았고 손톱은 살짝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한 번 쥐었다. 펴며 중얼거렸다. 오늘 왜 이렇게 손이 허전하지? 방 안은 조용했고 커튼 너머로 어두워진 골목,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퇴근길 버스. 바깥은 가을비가 흩뿌린다. 서연은 우산을 들고 탔지만 손에 닿은 물방울의 차가움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버스 바닥에 떨어진 빗물이 발끝을 적셨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버스의 흔들림에 따라 작은 물길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리에 서서 물방울이 맺힌 손을 무의식적으로 닦았다. 어제 느꼈던 공허함이 다시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다. 어제도 이런 느낌이었지. 손끝이 자꾸 허전했어. 눈길은 자연스레 버스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어제 봤던 그 남자가 오늘도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비에 젖은 머리카락 끝이 목덜미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에는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서연은 그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시선이 자꾸 그에게 머물렀다.
사람이 많으니까 우연이겠지. 서연은 작게 속삭였다.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목소리였다. 버스가 다시 흔들리자 그의 팔이 서연의 팔에 살짝 닿았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창가 쪽으로 붙였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이러지? 단지 스친 것뿐인데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지만 집중되지 않았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비닐우산에서 떨어진 물이 바닥을 적시며 뚝뚝 소리를 냈다. 서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췄을 때 그 남자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손잡이를 꽉 쥐었다. 죄송합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아, 괜찮아요. 서연은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의 어깨가 서연의 팔에 닿았다. 떨어졌다. 그 작은 접촉이 오히려 서연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웃기지도 않잖아. 서연은 자신을 다그쳤지만 얼굴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후 서연은 연립주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우산을 살짝 들어 비를 막으면서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젖은 옷을 벗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작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지? 그녀는 수건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나이에 뭘 기대하는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주방 창가에 서서 물방울이 맺힌 유리창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다. 빗물이 손끝을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이 이상하게 생생했다. 비오는 밤, 주방의 형광등 불빛이 창문에 비쳐 서연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왜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지? 비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그녀는 다시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의 가로등 아래 빗방울이 반짝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정류장에 나섰다.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았고 이른 아침의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은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더 크게 울렸다. 그녀의 눈길이 자꾸 사람들을 살피며 태성을 찾는다. 저녁 퇴근길.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걷는 서연의 발걸음은 유난히 느렸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서연의 손에 비친 주름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춰 자신의 손가락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 손을 잡아줄 사람이 다시 생길 수 있을까? 속으로 묻는 듯한 그 표정에는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비가 그친 골목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다. 습기가 벽돌담을 따라 번들거렸고 간간히 빗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심코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며 주변을 살폈다. 어제와 그저께 버스에서 보던 그 남자가 다시 떠올랐다. 오늘도 있겠지. 스스로에게 부정하려 했지만 서연의 눈길은 이미 무언가를 찾듯 움직이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렸던 남자는 멀리 걷고 있었다. 검은 가방이 그의 어깨에서 살짝 흔들렸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느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급해 있었다. 좁은 골목을 돌던 남자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저 혹시 따라오신 건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술이 떨렸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이 최선이었다. 남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버스에서 불편하게 해드렸죠.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작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둘 사이를 비추고 있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 다방이 있어요. 서연은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간절함보다는 조심스러운 정직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조금 걷자 오래된 간판이 걸린 다방이 나왔다. 해질녘 다방. 나무 벽시계가 느리게 똑딱이는 소리와 함께 커피 향이 은은히 퍼졌다. 두 사람은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다방의 벽에는 오래된 풍경화가 걸려 있었고 유리컵에 담긴 믹스커피에서 김이 올랐다. 서연은 말을 꺼내기 전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렸다. 남자가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서연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지만 눈빛만은 진지했다. 당신이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해서 그랬어요. 오래전에 잃은 사람인데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꾸 가까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남자는 고개를 떨궜다.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내가 그 사람의 그림자였던 거네. 순간 서운함이 스쳤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저도 이해해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안도감이 함께 섞여 있었다. 잠시의 침묵 후 남자가 작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윤태성입니다. 서연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의 이름이 마음속에 또렷하게 새겨졌다. 그녀도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연이에요. 두 사람은 이름을 주고받고 잠시 조용히 웃었다. 다방 안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다방을 나서자 바깥 공기는 여전히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태성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와 우산을 펼쳤다. 비가 다시 올 것 같아요. 같이 쓰시죠.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의 손에 들린 우산이 서연의 머리 위로 살짝 기울어졌다. 서연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작은 빗방울 소리가 귀에 들렸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일도 이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토요일 오후 서연이 중랑천 산책로에 서 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사이로 서늘한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다. 그녀는 손에 작은 떨림이 느껴지자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이런 곳에 누군가와 함께 서본 게 대체 언제였더라. 강가의 벤치에 앉아있던 윤태성이 서연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그에게 다가갔다. 낙엽이 밟힐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일찍 오셨네요. 태성이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여기 오는 건 처음이라. 서연은 강변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자주 왔었어요. 예전에. 태성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강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그의 표정을 살폈다. 역시 그 사람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겠지. 그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산책로는 한산했고 자전거를 타는 몇몇 사람만 지나가고 있었다. 바람은 시원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묘하게 복잡했다. 여기 한미정 씨와 자주 오셨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성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정이 이 강을 정말 좋아했어요. 봄이면 벚꽃도 예뻤고 가을이면 낙엽이 멋지다고 자주 말했죠. 서연은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일부러 걸음을 조금 늦추었다. 태성은 그 사실을 알아차린 듯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에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해해요. 그분이 정말 소중한 분이셨던 것 같네요. 태성은 잠시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묻어 있었다. 네. 하지만 태성은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달라요. 오늘은 당신과 이곳을 걸으니까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서연은 고개를 살짝 돌려 태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서연의 손이 움츠러들었다. 태성은 곧장 자신의 가방에서 장갑 한 쌍을 꺼냈다. 손이 많이 차가우시네요. 괜찮아요. 금방 집에 갈 건데. 그래도요. 태성은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손에 장갑을 씌웠다. 따뜻한 장갑이 손을 덮자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태성의 손끝이 그녀의 손을 잠깐 스쳤다. 이제 괜찮으시죠? 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태성은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다. 이젠 그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당신과 이곳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요. 서연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마음 한켠에 쌓여있던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물 위로 노란 은행잎이 떨어져 천천히 흘러갔다.
서연은 그 잎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평일 저녁, 소담식당의 따뜻한 불빛이 서연을 맞는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혼자 먹기 싫어지긴 처음이네. 스스로에게 놀라며 작게 웃었다. 식당 유리문 너머로 이미 자리에 앉아있는 태성이 보였다. 서연 씨, 태성은 그녀를 보자 반가운 듯 일어나 인사를 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태성은 웃으며 자리를 가리켰다. 식당 안은 따뜻했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다. 구석의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다른 손님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배경처럼 깔려 있었다. 서연이 자리에 앉자 태성이 메뉴판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오늘은 김치찌개 드셔보세요. 이 집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김치찌개로 할게요. 태성 씨는요? 저는 된장찌개 정식이요. 잠시 후 따뜻한 찌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서연의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안경을 닦으며 웃었다. 이렇게 김이 많이 나네요. 그게 맛있는 증거죠. 태성이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 중간, 두 사람은 회사 얘기와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서연은 오랜만에 식사 중에 이렇게 자주 웃는 자신을 느꼈다. 그러나 태성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이 잠시 진지해졌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서연의 마음이 순간 긴장으로 굳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미정을 기억으로만 두려고 해요. 오늘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건 서연 씨니까. 태성의 눈빛이 떨렸지만 단호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림자가 아니라 나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맺혔다. 태성 씨.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도요. 태성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더니 테이블 위로 손을 살짝 내밀었다. 그의 손이 서연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손끝이 떨렸지만 따뜻함이 전해졌다. 당신 그대로가 좋아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저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저 이어갔다. 작은 식당 안에서 들리는 된장찌개 끓는 소리와 텔레비전 뉴스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식사를 마치고 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는 이미 초겨울의 차가움이 감돌았다. 숨결이 희미한 입김으로 흘러나왔다. 식당 문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췄다. 오늘 고맙습니다. 태성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도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서연이 작게 대답했다. 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웃었다. 서연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퍼졌다. 내일도 이 사람과 저녁을 먹고 싶다. 퇴근길 버스. 창밖에 저녁 노을이 걸려 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 노을을 혼자 바라보는 건 아니었다. 옆자리에 태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버스의 작은 진동이 두 사람의 어깨에 같은 리듬으로 전해졌다. 창밖으로 스치는 노을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처음 그 사람을 의식하던 날은 이렇게 불편했었는데 마음속에서 예전에 긴장된 순간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 감정은 낯선 설렘이 아닌 잔잔한 안도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태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하루는 괜찮으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네, 덕분에요. 태성 씨는요. 저도요. 하루 종일 당신 생각이 났어요. 서연은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 말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버스 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은 그 복잡함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카드 찍는 소리와 낮은 대화들이 배경처럼 깔렸다. 잠시 대화가 끊기고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빛이 버스 창에 비쳐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물들였다. 서연은 태성의 손을 힐끗 보았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태성은 놀란 듯 서연을 바라봤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 따뜻함이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번져 올라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박서연이고 이 사람의 현재다.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다. 눈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버스가 그녀의 정류장에 가까워졌다. 차가 잠시 멈추는 동안 태성이 작게 물었다. 내일도 같이 걸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창문 밖 저녁, 노을 속 두 사람의 옆모습이 버스 유리창에 길게 비쳤다. 박서연은 버스 창가에 앉아 태성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손끝에서부터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다. 단순히 누군가의 손을 잡는 일이 이렇게 깊은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작은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였구나. 삶은 종종 너무 조용해서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나 마음의 떨림을 놓치곤 한다. 서연 역시 그랬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길로 출근하고 정해진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반복 속에서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무뎌졌다. 손가락에 작은 통증, 밤마다 느껴지던 어깨의 뻐근함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라는 한마디로 넘겨버렸다. 태성도 다르지 않았다. 한때 사랑하던 사람을 잃은 후 몸과 마음을 모두 닫아버린 채 살아왔다. 예전엔 또 매주 손에 쥐었던 바이올린 활을 이제는 대신 무거운 서류 가방으로 바꿨고 음악처럼 흐르던 감정은 그저 회사의 회의록 속 숫자로 변해 있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이 왜 매일 피곤한지조차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다시 깨어난다. 서연은 태성을 보며 매일 잊고 있던 것들을 떠올렸다. 오늘은 손이 좀 차가우시네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배려였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처방전 같았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먼저 말을 한다. 자주 부어오르는 발목, 자꾸 잊어버리는 약봉지, 심장이 잠깐 빨리 뛰는 순간들. 그러나 그런 사소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 마음이 닫혀 있다면 몸의 신호도 놓치게 된다. 서연이 태성을 만난 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사실이었다. 서연은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녀의 작은 속삭임에는 단순히 사랑을 시작하는 설렘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태성 또한 마찬가지였다. 서연에게 장갑을 씌워주던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 손이 아직도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구나. 몸은 여전히 약해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다. 가끔은 사랑이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은 알게 되었다. 매일 퇴근길 같은 자리에서 앉아 창밖을 함께 바라보는 것. 따뜻한 국물에 김이 오르는 식탁에서 나누는 사소한 대화. 버스 안에서 살짝 잡은 손의 온기가 그들에게는 충분한 변화였다. 이 작은 일상이 사실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걷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를 나누면 식사 속도가 느려져 소화가 좋아진다. 무엇보다 마음이 열리면 몸의 작은 이상에도 더 민감해져 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 사랑과 관심은 그렇게 삶을 조금 더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만든다. 서연은 이제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떻게 내 몸을 챙겨줄까? 그리고 퇴근길에는 태성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이 짧은 질문들이 두 사람에게는 최고의 보약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덜 챙긴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줄어들고 집안은 조용해진다. 그러나 조용함이 깊어질수록 작은 배려와 관심이 더 큰 힘이 된다. 오늘 한 번 더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가족에게 전화 한 통을 더 걸어보는 일들이 바로 우리를 지켜준다. 살아있는 한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건다.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다. 서연은 어느 날 태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게 만드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의 따뜻한 손길인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살지 않았다. 서연은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태성은 윤태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현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현재는 매일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었다. 버스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예전과 달리 희미한 미소가 있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서로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건 단순하다. 늦은 나이에도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작은 배려, 그리고 자기 몸을 살피는 습관이 삶을 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한 가지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살짝이라도 움직였다면 천천히 한번 좋아요 눌러주셔도 좋고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저희와 계속 만나주세요. 그리고 긴 글 남기기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댓글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라는 뜻으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에도 따뜻한 하루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